7월 30일 수요일 오늘은 행복 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비탈리 헬스 조셉 김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원장님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대고. 네, 알겠습니다. 네네. 원장님, 저희가 이게 또 3개월 만에 뵙는 거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그러니까요. 그때도 3개월 만에 뵙습니다 했는데 네. 또 이렇게 3개월 만에 여름이 됐는데 행복 스케치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바탈리 헬스의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닥터 조셉 킴이라고 하고요. 저는 가정 주치 그리고 노화 방지 그다음에 에스테틱 이런 치료를 저희 로케이션이 지금 플라워마운드하고 캐롤튼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가 사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 편하게 방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원장님 근황과 비탈리 헬스 새로 업데이트된 소식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지난번에 행복 스케치에서 프리클리닉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해주셨었는데 요거에 관한 소식도 궁금합니다. 네, 아직은 저희 프리클리닉을 언제 할지는 계획은 안 잡혔고요. 그 대신에 이제 매년마다 하는 Nurse Association, 그러니까 달라스 노스 코리안 Nurse Association 하는 거기에서 이제 피 검사 결과 네. 저희들이 분석해드리고 상담해드리는 거를 올해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북텍사스 간호사협회에서 이 건강박람회에 예. 함께하는 거에 또 참여해 주셔서 또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말씀이죠. 이 텍사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청취자분께서는 테리님께서 집에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더워 죽을 것 같아요. 이 고치려면 일주일이 넘게 걸릴 것 같다고 그렇죠.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 예. 이 더위에 좀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유의할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예, 물론 수분 섭취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요? 많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예, 보통의 1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섭취를 하셔야 돼요. 하루에요? 예. 예, 물론 화장실, 소변 보러 자주 가시기는 하시겠지만은, 네. 예, 그 정도 섭취를 해주셔야지만 땀을 흘리는 여러 가지 이 수분들을 다시 몸에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12시에서 한 3시나 4시까지는 바깥에 나가서 운동하시는 걸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낮 12시부터 3시까지? 예, 그때가 제일 더운 시간이기 때문에. 네. 좀 바깥 활동을 그때는 잠깐 자제하시고 어디 그렇죠. 실내에 좀 계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 텐데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나요? 예, 저희는 이번에는 성인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e Disorder라고 해서는 주로 이제 어린아이들 많이 진단을 해주는 건데 요새는 성인들한테도 많은 진단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내가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진단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병들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많이 없었고 그다음에 치료 방법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새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소셜미디어 틱탁이라든지 아니면은 페이스북 아니면은 하다못해 카카오톡 이런 데서도 많이 언급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방송으로도 많이 또 이제 성인 ADHD를 갖고 계신 분들이 나오셔서 또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있어서 그래도 이제 예전보다는 사람들이 좀 알기는 알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 어른들 사이에서도 ADHD,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성인 ADHD가 엄연히 존재를 하고 좀 여러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원장님 먼저 이게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 또 실제로 어떤 증상들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ADHD가 이제 학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공부하는데 굉장히 큰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잘 페이 어텐션을 안 하고 딴짓하다가 이제 혼나고 이제 뭐 성적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어린아이들은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데리고 와서 혹시 이런 게 아닙니까? 아니면은 선생님 자체들께서 이 아이는 이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권장을 해드리는 게 있어요. 근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꼭 그런 증상들보다는 내가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given task,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을 언제까지 맞춰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집중력이 없다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여러 직장을 헤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죠, 어른들한테는. 좀 집중하기를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직장을 또 옮기게 되는 경우까지도 있다. 그렇죠. 네, 이 어릴 적에는 ADHD 진단을 받지 않았는데 이 성인이 된 뒤에야 증상을 자각하고 진단을 받는 경우도 많은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부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이제 그 면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도 이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심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은 부모님들이 뭐 크게 관심이 없었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진단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서부터 이런 증상들이 내가 사회생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생활하는데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셔갖고서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일반적인 부주의나 이제 뭐 좀 산만함이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과는 좀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정신이 산만하시다는 분들은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그래도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내가 지어진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뚜렷하게 있으시기 때문에 뭐 일을 들였을 때 끝까지 해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성인 ADHD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를 다 못 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조금 집중력이 부족하고 산만한데 이거 ADHD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도 어쨌거나 내가 맡은 일을 해낸다면은 그거는 그냥 조금 성격적으로나 뭐 다른 영향으로 산만한 거지 성인 ADHD까지는 아니다. 그렇죠. 네. 이 성인 ADHD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로 한 일을 끝내기도 힘들고 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조차 좀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군요. 예, 그리고 대부분 성인 ADHD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요. 성인 때 돼서 이제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는 좀 드물군요. 그렇죠. 이 최근 들어서 성인 ADHD 진단이 좀 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성인 ADHD 얼마나 흔하고 최근 진단 추세는 어떤가요? 네, 진단 추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더 많이 늘었죠. 그리고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소셜 미디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분들이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아니면은 이제 카운슬링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훨씬 더 좋아지는 것들을 좀 직접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혹시 이제 과잉 진단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진단을 하는데 꼭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요? 뭐냐 하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환자분들이 온다 그래갖고서는 약 주세요 해서 그냥 처방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다 검사를 하시겠죠. 그렇죠. 물론 피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검사 그리고 면담을 자세하게 함으로써 이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과정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요.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충분하게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과잉 진단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이 성인 ADHD 진단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아이들보다 성인 ADHD의 진단이 좀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 진단이 어렵다고 느끼시는지 그리고 남성과 여성, 뭐 인종 간에도 어떤 진단의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자, ADHD라는 것은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첫 번째 그 단어 AD, 그러니까 Attention Deficit.
그 스펙트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ADHD라 그러면은 이제 정신 산만한 남자아이들이 항상 생각에 떠오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attention deficit, 그러니까 꼭 산만하지는 않은데도 가만히 앉으시면서도 학교 안에서 제대로 pay attention을 못하는 여성 학생들이 많습니다. 꼭 막 시끄럽고 떠들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집중을 도저히 못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ADHD 진단을 받는군요. 그렇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여성분들이 이제 대부분 진단을 더 많이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라든지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또 알아차리기가 힘들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ADHD라는 것이 아동 중심으로 이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표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어른들한테 사용을 하면은 진단하기가 힘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른들은 저희가 물론 면담부터 시작해서 피검사라든지 이제 신체 검사까지 다 해드리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증상들이 어땠든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사용하는 것과 또 어른들이 검사하는 방법이 좀 다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성인 ADHD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진단을 정확하게 하게 되는지, 또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나 면담을 통해서 진단이 이루어지는지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화가 돼 있지가 않거든요, 애들처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questionnaire 는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직접 fill out, 그러니까 적어내는 그런 것들인데 그것들이 어린아이들처럼 딱 기준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다 합쳐갖고서는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카노 스케일이라는 표준화된 진단서가 할 수 있는 그런 검사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단 그거를 써주고 부모님들이 또 써주고 요걸 해갖고서는 두 개 다 합쳐갖고서는 진단을 합니다. 근데 어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표준화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이런 진단을 많이 해보신 아니면 환자들 많이 해보신 의사 선생님들이 해드리는 게 제일 적합적이겠죠. 아, 그렇겠네요. 좀 많은 환자들을 겪어보신 선생님이 검사를 하고 좀 진단을 내리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죠. 또 성인들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해가지고 이걸 좀 합쳐서 진단을 내리게 된다. 맞습니다. 네, 요즘에는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 통해서 이 자가 진단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특히 소셜 미디어가 성인 ADHD 인식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나요? 예, 예전보다는 이제 awareness,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많이 이런 어른이 돼서도 이런 진단을 받을 수가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깨우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성인 ADHD는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려면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면담, 그다음에 피검사, 그다음에 신체 검사를 통해서는 정확하게 알아보는 게 좋죠. 이 자가 진단 방법으로는 이제 세세하게 짚어내기도 어렵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히려 자가 진단이 과잉 진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피검사나 여러 가지 신체 검사까지도 받아서 좀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ADHD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과학자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일단은 유전자에도 조금 그런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계속해서 연구 중이겠죠. 그렇죠. 또 이게 왠지 한 가지 원인만으로 발병하진 또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네. 자, 그럼 저희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와서 비탈리헬스 조셉 김 원장님과 함께 성인 ADHD에 관한 이야기 이어보도록 할게요. 화려한 날은 가고
유열의 목소리로 전합니다. 여러분은 7월 30일 수요일 행복 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비탈리 헬스 조셉 김 원장님과 함께 성인 ADHD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요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성인 ADHD를 진단받기까지 검사 과정이 좀 많이 복잡하고 오래 걸리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질문서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 정도 질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5분 정도면은 다 그걸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면담하는데 뭐 피검사, 제일 긴 게 이제 아무래도 피검사 결과 나오는 거겠죠. 보내서 또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뭐 이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하루 정도 날 잡고 하면은 검사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피검사 결과 나와서는 다시 한번 뵙고, 그다음에 진단을 해드리고 이제 약을 처방해드릴 수 있는데, 보통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다시 한번 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뭐 학부모님들도 사실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아이들 ADHD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아동의 경우에는 ADHD 검사 결과가 좀 많이 과정이 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예, 이 어른들에 비해서 아동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그 표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서도 그 evaluation, 그러니까 그 질문서를 답을 받아야 되고요. 학교 선생님이요? 예, 그렇죠. 네. 한 두세 명 정도 받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한 명한테만 받는 것보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줘야 되고, 네. 그 질문서를 답을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피검사하는 것도, 어른들하고는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만약에 내 아이가 ADHD가 조금 의심된다 하면 한 몇 살 정도쯤에 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보통 이제 유치원 때부터 받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일리노이에 있을 때는 유치원하고 이제 국민학교 1, 2, 3학년 때가 제일 많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도 이제 아이가 어려서 산만할 거야라고 하지 않고 좀 의심이 된다면 그래도 좀 미리 받아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검사를 받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네, 이 성인 ADHD 원인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래도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좀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약물 외에 도움이 되는 방법도 있다면 함께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1차적으로 일단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고요. 약물 중에서도 엔페라민, 특히 이제 에더렐을 시작하는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엔페라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정부에서 그 많은 그 리스트릭션을 내는 약이기 때문에 꼭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석 달에 한 번씩 의사 선생님을 꼭 뵙고 이 처방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법으로 이렇게 딱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르게 해드릴 방법은 없는데 무조건 선생님을 찾아뵙고 3개월에 한 번씩 꼭 뵈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2차 그 약물로 쓰이는 것 중에 이 엠페르민 말고도 스트라테라라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 약물로 치료가 또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다른 방법이라 보면은 이제 인지 행동 치료 CBT라는 거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행동 기술 훈련, 그다음에 ADHD 코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메디테이션, 그런 것도 저희가 많이들 권장을 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메디테이션을 많이 권장을 해드리는데, 네. 아무래도 메디테이션을 많이 해보시 않은 분들은 좀 힘들겠죠, 처음에는. 그렇겠네요. 예. 네, 이 병원에 가서 이제 선생님과 함께 또 어떻게 치료를 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건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같이 약물 치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운슬링, 사이콜로지스트 같은 분들하고 같이 치료를 해보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게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카운슬러들이 많지 않습니다. 달라스에는. 그렇겠네요. 네. 근데 또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상담하고 하려면 아무래도 언어가 편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죠. 한인 병원들을 좀 찾게 되긴 하죠. 이 실제로는 관리를 제대로 받기까지 좀 여러 장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 문제들은 또 어떻게 풀어갈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
일단 성인 ADHD 같은 경우에는 성인도 아이들과 같이 똑같은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죠. 지금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데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ADHD가 있어도 뭐 혹시 이거 ADHD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자체가 많지 않은 거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이나 소수민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장벽이라는 게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어떤 분들은 많지 않고, 네, 그러니까 20대, 30대에 그때 오시는 분들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네. 뭐 낫겠지 아니면은 그냥 뭐 따르케어서는 치료하면은 되지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 사내 아이들 뭐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하이퍼 액티브한 게 아니고 어텐션,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집중만 못할 뿐인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여성분들은. 막 산만한 것보다는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여성분들은 많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크게 막 어떤 내 몸에 문제가 있을 거야라고 자각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 원격 진료나 비대면 상담을 통해서도 이제 성인 ADHD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원격 진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이런 진료를 일단 먼저 그러니까 진단을 먼저 받으신 다음에 약물 치료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같이 조화를 맞춰 갖고서는 치료를 하면은 제일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인 ADH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준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단하기가 훨씬 더 쉽지만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우리들 같은 이제 환자를 매일매일 보시는 분들을 의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런 걸 추려 갖고서는 이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 성인 ADHD 진단과 치료에 표준화된 좀 가이드라인 같은 게 필요하고 이런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를 꼭 직접 선생님을 찾아가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비대면 상담 같은 거로도 충분히 진단이 가능할까요? 예, 같이 하면은 훨씬 더 좋죠. 일단 그 사이콜로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 검사를 오달을 할 수가 없고, 그렇죠. 약물 치료를 처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사이카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이제 신경 내과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이제 주로 치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병원에 두 분 다 계세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카운슬링 하시는 분들. 근데 그렇게 갖춰져 있는 데를 달라스 같은 경우는 찾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어디가 있나요, 혹시? 이 달라스에서는 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떤 병원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일단은 이제 1차적으로 검사를 다 해드리고 필요하시면은 카운슬링 서비스까지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니까. 그렇군요. 또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그래도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진단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1차적인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이 증상들이 원활해질 수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약물 치료만으로도 좀 어느 정도 이 상태가 완화가 되는 분들이 좀 많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이 앞으로 성인 ADHD 연구는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또 특히 새로운 치료법이나 뭐 진단 도구, 뭐 소외된 분들에 대한 접근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쓰고 있는 약물 치료들이 많은 새로운 약물들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나왔던 약 스트라테라라는 엠페라민 외에 있는 약들은
거의 15년, 20년 된 약들이거든요. 20년 정도 전에 나온 약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몇 퍼센트, 그러니까 한 5%, 10% 되는 환자분들은 이 약물 치료만으로도,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약물로는 완전 치료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새로 약물 개발하는 게 이제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인 ADHD를 그 표준화 해서 그 환자들 그 진단하는데 훨씬 더 쉽게 만드는 계속 연구를 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물어보신 왜 그러니까 ADHD라는 것이 어디서 오는 건지 이유가 뭔지 그런 것들에서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그 질문 사항이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아직도 좀 많은 분들이 ADHD는 단지 좀 성격의 문제다라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 성인 ADHD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이나 편견, 뭐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일단은 이제 저 같은 이 의사가 이런 데 나와서는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꼭 그 내계립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는 병이라고 인식을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내가 성격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그냥 질병으로 내가 어디가 아프다라는 질병으로 좀 받아들이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또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정신내과 뭐 그런 데 간다 그러면 저거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네 뭐 이런 시선들이 많았잖아요. 안 좋은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은 그런 거에 대한 그 장벽을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전보다는 그죠. 예. 진짜 훨씬 좋아진 것 같은 게 또 뭐 자랑은 아니지만 연예인들이 그래도 방송에 나와서 나는 이런 병이 있어서 뭐 상담을 받았어라는 것들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하면서 이게 충분히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도 걸릴 수 있는 질병이구나, 마음의 병이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늘어난 것 같긴 해요. 예, 뭐 이 ADHD뿐만 아니라 이제 우울증 같은 것도 맞아요. 충분히 치료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뭐 그 정신적인 질병들도 그렇게 힘들게 완치는 안 되더라도 계속 좋게 유지가 될 수 있는 병들이기 때문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항상 병원에 오셔서 네. 검사를 받으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뭐 약물 치료나 이런 부분으로도 개선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왜 내가 그런 병이 있는 것 같은데 ADHD인 것 같은데 싶으면서도 괜히 이거 진단 받아서 진짜 딱 맞다고 해버리면은 괜히 좀 마음이 안 좋을까 봐 에이 하면서 모른 척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좀 편하게 나오셔서 좀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나도 성인 ADHD일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점검해보면 좋을지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뭐 부족한 데가 많은데 그래도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인 ADHD 같은 경우에도 일단 1차 진료를 맡고 있는 저희 같은 패밀리 메디슨 아니면은 이제 가족 주치의 분들 아니면 인터널 메디슨 이런 분들에게도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진단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오셔서는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초대석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원장님,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